그렇다면 미래의 주가를 예상하고 베팅을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까요? 내가 베팅한 방향으로 종합 주가 지수가 움직이도록 매매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약 2편에 걸쳐서 공매도에 대해 공매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먹는 수법까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선물과 옵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매하시다 보면 선물 만기일, 옵션 만기일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선물이 무엇인지 옵션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고 만기일이 되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거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편도 2편에 나누어서 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편에는 선물이란 무엇인가부터 선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실제 선물이 주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는 편으로 제작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옵션에 관해서 옵션이란 무엇인지부터 옵션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풋과 콜 두 개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드리고 왜 둘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물과 선물 옵션, 그 중에서 특히 선물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날 코스피나 코스닥의 주가 방향을 예측할 때 코스피 야간 선물이 밤새 폭락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나, 해외 증시의 방향성을 볼 때 종합 주가 지수도 확인을 하지만 선물 지수도 같이 보여주는 것을 보며 뭔가 중요한 지수인가 보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물을 영어로 하면 future,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미래이죠. 한자로 하면 먼저 선에 물건물을 사용하여 무언가 미래의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선물은 미래의 물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선물도 옥수수와 같은 기초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며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방금 기초자산이라는 말을 했죠? 바로 기초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이 처음 선물이라는 것이 생겨날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만기일이 존재하고 그날에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것인데, 이 만기일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하며 선물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과 같은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감자의 최근 2년간 가격 그래프인데요. 계절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가격이 정말 널뛰기죠. 특히 농산물이라는 건 적어도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몇 달 뒤에 시세를 예측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수익성이 나지 않아 산지에서 밭을 갈아엎는다는 기사들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감자를 생산하는 농부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일반적인 감자는 3월 초중순에 심어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키우고 시장에 출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7월 정도에 납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018년 7월 감자 1kg당의 가격은 약 3,000원이고 2019년 7월 감자 1kg당의 가격은 약 2,300원 정도였네요. 같은 시기의 가격 차는 약 20에서 30%가 나는데, 만약 손익분기점이 2,400원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2018년에는 수익을, 2019년에는 손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진인사 대천명을 외치며 열심히 농사를 하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4개월 뒤의 가격에 파실 건가요? 아니면 미래의 구매자를 먼저 찾아 큰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미리 적당한 가격에 계약을 해놓으실 건가요? 마찬가지로 감자를 현지에서 구매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도매상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도매상은 일정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매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널뛴다면 중간에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만약 갑자기 가격이 폭증한 가격에 일단 구매를 했는데 소매에서 너무 비싸다고 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최초의 선물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두 거래자 간의 합의에 의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미래의 폭락을 방지하고 구매자는 미래의 폭등을 방지하여 어느 정도의 이익을 서로 양보하지만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량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선물 거래 형태는 감자와 같이 실존하는 기초자산이 있고 감자를 심은 후 4개월 뒤 만기일에 돈을 내고 실물을 받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간에 차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실제 감자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이 미래에 감자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생산자와 계약을 미리 하고 실제 감자가 필요한 도매상을 찾아 판매를 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감자 가격이 폭락을 한다면 손해를 보고 도매상에게 넘겨야겠죠. 만약 너무 손실이 커서 고민을 하다가 실제 감자가 출하될 때까지 감자를 사줄 도매상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를 직접 받게 되겠죠. 따라서 감자가 출하되는 날인 만기일 이전에 청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너무 커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감자도 받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는 출한 날에 인도되지 못하게 되면 상하게 되고 상품 가치를 잃게 될 텐데 말이죠. 그런 때를 위해서 선물 거래소와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고 증거금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선물 계좌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계약만 진행하려 하여도 엄청난 증거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최근 많이 떨어진 WTI 서부 텍사스유 선물에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4번 선물 만기일이 존재하고 이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포지션 상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3월 만기 WTI 원유 2계약에 매수 포지션에 있는 트레이더는 같은 3월 만기 WTI 원유 2계약에 매도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롱 포지션에 있던 트레이더가 매도를 하여 포지션을 상쇄시켜 실물 거래 없이 중간에서 차익만 챙기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를 한 상태에서 청산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의 돈이 빠져나가고 크루드 오일 2계약만큼의 석유가 집으로 배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건 뭐 배달받을 방법이 없죠. 또 정제도 되지 않은 원유가 집에 온다 해도 이걸 어떡하죠? 석유회사에 가서 팔 수도 없고 말이죠. 혹시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가진 상태로 만기일이 지나버렸다? 크루드 오일을 구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죠? 텍사스에 가서 알바라도 뛰어야 하는 건지 정말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일을 실물 인수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내보내고 실물 인수의 가능성을 없애게 합니다. 결국 선물 거래의 필수 조건이었던 기초자산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 3월 만기 WTI 원유 선물 시장이 개장되었을 때부터 종료가 될 때까지 원유를 주고받는 실제 매수자와 실제 매도자는 같을 것이지만 중간에서 전 세계 많은 개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며 차익을 챙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물을 거래하는데 더 이상 기초자산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기초자산이 없이 거래되는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 바로 주가지수 선물입니다. 코스피 2000, 코스피 2100과 같은 것들이 실물이 존재하나요? 단지 숫자일 뿐이죠. 대신 주가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다는 선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만 살아있죠. 따라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는 주가지수를 직접 인수도 할 수 없기에 주가지수에 상당하는 현금을 차익으로 인수도 하거나 주가지수 구성 종목, 즉 주식을 인수도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종결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주가를 예상하고 베팅을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까요? 내가 베팅한 방향으로 종합 주가지수가 움직이도록 매매를 해야겠죠?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사람은 매수나 매도에 명령만 내리고 대량의 매매는 컴퓨터가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가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을 한 기관이라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로 매수를 입력할 것이고, 만약 내려갈 것이라고 베팅한 기관은 매도로 입력하여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려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가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선물지수와 함께 따라다니며 종합 주가지수가 변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물의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각자의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지션으로 주가가 이동하도록 폭탄 매물이 나오거나 대량 매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선물의 만기일은 3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 만기일에 맞춰 청산을 해야 하는 물량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팅한 방향으로 주가지수가 흐르게 하기 위한 세력들의 싸움이 변동성을 크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물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경제학도가 아닌 일반인의 눈으로 이해했던 선물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진 모르겠습니다. 결국 만기일에는 돈이 적은 개미가 주도할 수 있는 장이 아닌 세력들끼리 싸움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나에 달린 날이고, 개미는 그저 세력의 등에 올라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옵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의 만기일은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 같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